안녕하십니까. 부경양도농협 서정태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고품질 돈육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돈 산업이 발전하려면 품질을 고급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을 고급화한다고 했을 때 현장, 즉 농장의 입장에서 실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어야 되죠. 이론적으로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 이론이 아무리 풍성해도 실제 농장에서 실천하기 어렵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그 3강은 고품질 돈육의 핵심은 건네지방 향상이다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다, 육질이 참 좋아 보여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의 고기들이 건네지방과 건간지방이 충실한 경우이죠. 그림 4개 사진을 봤을 때 위에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육질이 참 좋아 보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아래쪽을 보게 되면 육가공에서는 좀 기피하는 개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근육과 근육 사이에 그 지방량이 좀 부족하죠. 그리고 건간지방도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삼겹살을 만들면 고기가 좀 더 그 풍성한 맛을 내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네, 이번 차트는 마블링이 충실하면 등심도 상품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가 되겠죠. 잘 보시는 것처럼 제가 등심을 슬라이스해서 옆으로 이렇게 쫙 펴보면 정말로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요거는 건네지방이 마블링 인덱스가 5 정도 되는 거를 제가 슬라이스 해봤습니다. 위에 사진 그 화살표 방향대로 쭉 나열해 보면 화살표 첫 시작하는 쪽이 목쪽이고 끝나는 쪽이 뒷꼬리 쪽이 되겠습니다. 근데 같은 목살 덩어리이지만 이렇게 건네지방이 슬라이스 해보면 변화가 이렇게 심해지죠. 아래 거 역시도 육질 등급으로는 2등급인데 현행 도체 등급으로는 1등, 둘 다 1플러스 등급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 도체 등급으로 1플러스 등급이어도 실제 고기 품질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 사진은 냉도체 육질 등급 판정을 하는 그 현장을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인데 우리 냉도체 등급 판정이 2007년도에 시작했다가 2014년도부터 중단하게 됐죠. 좀 아쉬운 일입니다. 이때쯤만 해도 우리가 육질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냉도체 등급 판정 결과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마블링 인덱스를 넘버 1에서 넘버 5까지 본다 그러면 넘버 1 같은 경우는 거의 그 건네지방이 없는 단계가 되죠. 그래서 삼겹살이나 목살에서도 품질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넘버 4나 넘버 5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고기가 먹음직스럽고 마블링도 충분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그 당시에 한 10% 내외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한 7, 8% 정도 점점 건네지방이 충실한 고기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거는 우리 AI 센터에 그 숫돼지가 공급되는 기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흔히들 쉽게 말하죠. AI 센터에서 육질이 좋은 돼지를 공급받아야지 육질이 개량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AI 센터에 공급되는 그 개체들, 두룩이죠. 그 두룩들을 평가하는 항목들이 지금 이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에는 단 하나도 육질과 관련된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육질이 좋은 두룩을 공급받아야지 우리 비육들의 육질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진에서 육질이 굉장히 좋아 보여 그러면 AI 센터에서 두룩 단계에서 정액 공급 단계에서 이러한 성질을 가진 이러한 유전력을 가진 돼지를 공급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기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현재 AI 센터에도 이렇게 이 값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고기는 사진상으로 보면 근대지방이 굉장히 충실하죠. 그리고 넓은 등근 쪽에도 근간지방이 굉장히 충실하죠. 네. 넓은 등근 이 부위가 삼겹살 부위인데 이렇게 근육 내에 근간지방이 충분하면 삼겹살을 구워 놓으면 굉장히 맛이 풍성할 겁니다. 네, 이번 사진은 삼겹살 한 판을 2cm 두께로 슬라이스를 해서 쭉 펼쳐 놓은 겁니다. 6단번, 4번, 5번 거기서부터 만든 삼겹살이죠. 쭉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삼겹이 되면은 품질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골 한 9번에서 12번 사이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그 부위는 과지방으로 보이죠. 네. 우리가 삼겹살을 슬라이스해서 판매할 때 이 부분이 잘 제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과지방 삼겹살이 판매가 문제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삼겹살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위에 거는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다는 거고 아래쪽은 조금 지방이 부족하다는 그 삼겹살 한 판을 같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럼 위쪽에서는 네모 박스의 치점 부분에 과지방 삼겹살의 우려가 있고 아래쪽에서는 우측에 보면은 삼겹살 끝부분, 우리가 소위 미추리 부분이라고 하죠. 저 부분은 오히려 지방이 부족해서 삼겹살로 판매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고기가 되죠. 그래서 삼겹살은 근육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이 사진에서는 그 마블링은 삼겹살 품질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좌측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건내지방이 5일 앞에서 봤던 미추리 부분 끝부분이죠. 그 부분에도 이렇게 건내지방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서 삼겹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측에 있는 거는 거의 근육밖에 없죠. 네, 이런 거는 삼겹살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돼지고기 생산 현장에서 돈육 품질 향상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 그림들은 등급 판정사가 냉도체 등급 판정하는 것이고 일부는 또 우리 직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등지방 두께나 육질을 점검하는 그런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측 아래쪽에 보면 등지방 두께 부위를 제가 1번, 2번 표시해 놓았습니다. 실제 우리가 도체 등급상에서 등지방 두께 재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번 부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초음파로 종돈장에서 등지방을 측정할 때 측정하는 위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등급 판정 현장에서 느끼는 등지방 두께와 종돈장에서 육종 현장에서 느끼는 등지방 두께의 위치와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삼겹살 품질을 더 높일 수 있을지 우리 직원들이 많은 삼겹살을 체중별로, 성별로 이렇게 잘라서 많은 검토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게 맨 좌측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건내지방이 넘버 1부터 넘버 5까지 있습니다. 건내지방이 충실하면 근간지방이라 그러죠. 삼겹살에 있는 근육과 근육 사이의 지방인데 그 근간지방이 저희들이 원하는 보통 4mm에서 3mm 이상에서 13mm, 14mm까지 그렇게 있는 경우가 약 90% 이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블링이 충분하면 삼겹살 내에 근간지방이 풍성하게 잘 나타난다는 것이죠. 반면에 가운데 그래프를 보면 마블링이 부족하면 근간지방이 문제가 돼서 지방이 부족한 삼겹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마블링이 넘버 1일 때 지방이 부족한 삼겹살이 많이 만들어지죠. 넘버 5일 때는 지방이 부족해서 문제되는 삼겹살 양이 적습니다. 단지 맨 우측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마블링이 풍부했을 때 넘버 5일 때 과지방이 발생할 우려도 다소간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또 나오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등지방 두께가 20에서 25mm 사이에 있는 개체를 가지고 건내지방별로 그래프를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25mm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지방이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본다면 좌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건내지방이 넘버 5일 때 충분히 건강지방이 충분한 고기들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래프를 보면 지방이 부족한 개체도 생산이 적게 되죠. 아까 우려했던 맨 우측에 있는 그래프죠. 아까 우려했던 과지방 발생도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내지방이 충분하게 돼지를 개량을 하거나 사양 관리를 하면 등지방 두께가 25mm 미만에서는 과지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돈육 품질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건내지방이 충실하면 이렇게 등심도 이렇게 구워 먹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고기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건내지방이나 건강지방을 충분히 올리려면 등지방 두께를 올려야 된다고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합에서 연구해 본 결과 등지방 두께를 올리면 사료 효율이나 경제성에서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등지방 두께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건내지방과 건강지방이 충분한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다음 4강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